교재는 227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식회사 큐브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계정의 상반기 지출액 대비 하반기 지출액의 증감률은 얼마인가? 단, 증감률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어요. 자, 증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되죠.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오시면 기간별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반기별로 선택하시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조회. 복리후생비 커져 가지고 오시고요. 상반기는 1,031만원이고 하반기는 1,271만 1,000원입니다. 증가했죠? 그래서 증감률은 23.288.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대요. 2는 반올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가 답입니다. 답은 3번. 12번째, 주식회사 큐브의 거래처 중 2023년 1월 30일 기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가장 큰 거래처는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전표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도움표 열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108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을 보는 거니까 아니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구 엔터 해주시고요. 그러면 성호기업부터 신한카드 매출까지 나왔습니다. 자, 잔액에서 가장 큰 금액이에요. 오, 주식회사 주한실업이네요. 1억 7,179만 9,700원입니다. 답은 2번. 13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6월 30 현재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가용자금이라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잔액하고 똑같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금 관리에 보시면 자금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금 현황에 보시면 조회기간은 2023년 6월 30일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네, 여기요. 당일 말 자금 1억 7,8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4번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즉 순서대로 어떻게 하느냐. 예산관리를 좀 열어볼까요? 예산관리를 열어보니까 처음에 신청, 그리고 편성, 그 다음에 조정이죠. 요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면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조정합니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주식회사 큐브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신고 유형을 보려면 두 메뉴를 열어야지 됩니다. 자, 시스템 관리에 제일 첫 번째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어주셔야 돼요. 환경 설정에서 여기다 부가라고 쳐보세요. 부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0번입니다. 0번을 살펴보니까 사업장별 신고예요. 그리고 1번은 지금 폐지돼서 사용되지 않고요. 2번은 사업자 단위과세입니다. 만약에 2번이 선택됐다 그러면 사업자 단위과세로 된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업장별이죠. 그럼 2번은 틀렸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단위과세자로 신고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곳 봐야 되는 곳이 사업장 등록입니다. 사업장 등록을 보시면
오른쪽에 주사업장 등록이 있고 총괄납부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 살펴보니까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자,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렇죠. 사업장별로 신고와 납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는 총괄납부 사업자로 주사업장에 모두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다. 아니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6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2기의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죠. 발생한 매입 거래 중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 갑니다. 조금 올릴게요. 메뉴가 너무 많이 열리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화면 크게 놓고 보세요. 부가가치세 관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입니다. 클릭. 기간은 기간 입력 열어서 10월부터 12월이니까 4사분기죠. 직접 치셔도 됩니다. 조회. 반드시 불러오기 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예. 그러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30만 원이네요. 매입세액 물어봤습니다. 공급가액 물어보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2번. 17번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카드로 매입했다라는 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 메뉴에 보시면 첨부 서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하고 수치 명세서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수치라는 건 받은 거고요. 발행직계표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입이니까 수치명세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수치명세서예요. 현금 영수증 아닙니다. 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탭에서 날짜 넣겠습니다. 4월부터 6월이니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조회 그리고 불러오기 단추 꼭 눌러주세요. 데이터를 전표해서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즉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첨부 서류에 끌어오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러오기 잊지 마세요. 카드는 신용카드, 복지카드, 사업용 카드인데 우리는 신용카드만 사용했네요. 어쨌든 합계 금액에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22만 원이 답입니다. 답은 3번. 18번 다음 거래처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네요. 자,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에서 가장 큰 거래처는 그랬어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라는 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사갖고 왔을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거든요. 이 첨부서류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월부터 3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반드시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하면 예. 불러왔죠? 가장 큰 거래처는 그랬어요. 매입세액이 가장 큰 거래처. 자, 한국컴퓨터가 있고 주한실업, 상호기업, 현진자동차. 세액 쪽을 봐야겠죠? 세액 쪽에서 가장 큰 곳은 500만 원이네요. 주식회사 성호기업입니다. 답은 1번. 19번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확정신고는 4월부터 6월이죠. 면세 매출 발행한 거래처는 그랬어요. 자,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을 쓸 수 있는 것은 계산서를 발급해 줬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바에서 계산서 합계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서 합계표 매출이고요. 기간은 4월부터 6월입니다. 조회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지금 전자 쪽에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전자 외는 종이 또는 전자 11일 경과 전송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계산서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한 건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팔았냐고 했냐 보니까 주식회사 나라상사에 면세 매출 해고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답은 주식회사 나라상사. 20번 다음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전표에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구분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불러보면 돼요. 상단에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셔서 불러오기 단추 한번 누르겠습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무구분이 21 과세매입, 22 영세매입, 24 매입불공, 25 수입, 27 카드매입, 28 현금영수증 매입, 41 카드 기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면세매입이죠. 면세매입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자,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5회에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